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하고 무슨 입당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줄다리기 입당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두 주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 원대한 설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합쳐서 하나로 모아서 후보를 뽑는 이걸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는 발광체는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듭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면요. 그는 어저께 대변인을 통해서 여야의 협공에는 일체를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고 내 알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언급이 왜 나왔겠느냐.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조기 입당을 촉구하면서 근근히 압박한다거나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하는 걸 이걸 동시에 겨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권 주자로서의 그 행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말이죠. 아직도 왜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만 통해서 입장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 다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대변인 또는 누구누구 측근이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예를 들면은 유승민도 그렇고 무슨 하태경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중에 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분만은 그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많을지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조선시대에 나무집 가면 이리 오너라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연상케 해요. 또 하나는요.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건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치 영역이나 국가 경영의 무대에서 친구가 등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무대인 것이지 친구끼리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럼 그분이 옛날에 무슨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란 모르는데 최근에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을 모셔다가 강연도 듣고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관리한다면서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그러면은 대변인을 통해서 말한 것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말한 것 그 자체의 말은 메시지는 그럼 옳으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말조차 애매하고 모호하다.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임명을 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선 자신의 거취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큰 정치만 하겠다. 내 갈 길만 가고 내 알면 하겠다. 나는 이미 국민의 입당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다. 민주주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랑 힘을 합쳐야 된다. 각계각층 분야, 각 분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를 것이다. 이거요. 윤석열 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말했다고 하니까 그분 말인 줄 알지만 이걸 누가 했냐고 알아맞히면 우리나라 사람들 야당 정치인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소리는 당연히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건 총론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는데 여기는 대답이 없대요. 큰 정치가 도대체 뭘 큰 정치를 하는 것인지, 내가 갈 길은 또 뭔지, 내가 할 일은 뭔지, 마치 좀 혹평을 하면은 꼭 돈 벌으면 술 사겠다는 얘기 비슷하다 이거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거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거에 대한 답변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인상을 준다 이거죠. 무슨 오묘한 뜻이 있고 전략적 고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은 윤석열 총장이 왜 지금 입당하지 않는지,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입당하지 않는다. 근데 언제까지는 결론 내겠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하는 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것이 충족되면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뭐 큰 정치를 하겠다. 여러 사람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가겠다. 국민 통합을 하겠다. 국민 통합하지 않고 큰 정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원이 여당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리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말들이니까 메아리가 없다 이거죠. 국민들은 좀 피곤하다 이거죠. 이제 기다리는데 점점 짜증이 나 있다 이거죠. 윤석열 총장은요, 수사가 뭡니까? 구체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를 핵심으로 하는 게 수사입니다. 이 수사로 다 30년 이상을 내온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간보기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보기가 아니라 점점 듣다 보면 이분이 아직은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높든 아무리 무슨 반문에 뭘 했든 간에 검증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누구도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적 검증을 거치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고 상대 진영의 검증을 거치고 경쟁자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조국 주사 그거 하고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때문에 상징되는 반문 말고서는 윤석열 총장은 브랜드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절 보고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해서 친문 이거 반문 싸운 거 말고서 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홍준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유승민 의원도 가능할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가능할 것 같고 정세균 총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조국 수사 그리고 친문 추미애 여기 갈등 때문에 나오는 그 반문 말고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거다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경쟁자가 누굽니까?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다 누구나 그래,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저쪽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추미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때는 반문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문재인이냐고 하면 무슨 싸움이 될런지에 대해서 당신은 기본소득인데 나는 이렇다. 당신은 무슨 뭐 신복지인데 나는 이렇다 하든가 무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도대체 안보관은 뭔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막연하다 이거죠. 막연. 박용진이나 이재명, 이낙연하고 싸워야 할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후보가 된다면. 근데 반문 다음에 없어서는 어떻게 겨룹니까?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서 겨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싸우는 겁니다. 본인이 겨루는 거예요. 반문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절대 못 됩니다. 그 양보를 보면 옛날에요.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가 실패했던 사람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반기문 윤석열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분들만 떠올라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새정치, 그래 새정치 한다는 건 알겠는데 새정치 다음이 뭐냐고 할 때 지금까지도 애매하고 모호한 화법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런 사람 또 반기문 총장 뭐 자기가 붕 떴다가 애매모호한 말로다가 무슨 대권 도전했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반반 총장이라 소리까지 들리더니 그냥 곤두박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인기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지지도가.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국민적인 기대도 충족시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야 협공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야 협공을 뭐 애면하고 나는 대응하지 않고 내 길 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야 협공이라고 쓴 걸 보면은 민주당은 의뢰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거라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의식하거나 자극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폄하하거나 당을 입당하는 거 압박한 데서 자극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 세계에서는요 저런 정도의 자극받는 건 아주 저런 정도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녁 잘 둘이 먹고 헤어졌는데 돌아가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상대방 비판하기도 하는 게 정치 세계예요. 그럼 말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게 무슨 공격을 했다거나 그런 걸 견디고 그걸 견뎌내지 저 정도를 견디지 못하면 저거 맷집이 없는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피의자 대하는 검사 체질인가? 자기가 뭐 공격받으면 불끈하듯이 나 뭐 여당 야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죠. 야당은 관점은 다를지언정 입당해서 빨리 경선 일정을 진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어떻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의식하든지 이제는 안 하려고 윤 총장은 여야 협동에다가 일제 대응 안 한다고 하니까는 윤석열 총장은 잠재적인 우리 당 대권 후보다 이견이 노출되는 건 피하려고 한다.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다고 해서 자기도 물러섰어요. 말을 그렇게 한 거는 이준석 대표도 비판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비판 속에서 경쟁을 해서 나다움을 보여주고 그걸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서 제일 많이 획득하면 대권을 잡는 것인데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불끈하듯이 해서 야당이 자기를 공격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판 자극받을 정도면 앞으로 텔레비 토론이나 공방을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한 청문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제발 그 높은 인기가 오만의 근거로 비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반문이라는 반사체는 확실해요. 근데 스스로 뭘 바라는지 해야 되는 이 발광체 같은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발광체만이 권력을 줍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반사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로서 존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존재해서 출발했더라도 결국은 내가 발광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발광체가 뭡니까? 빛을 스스로 발하는 거 아닙니까? 반사체라는 건 뭡니까? 빛을 받아야 발하는 거 아닙니까? 반문은 반사체예요. 그 이상의 발광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든지 뭘 보여줘야 된다. 저는 반사체가, 발광체가 절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주변 사람들이 여기를 잘못 보좌하거나 조언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또 하나 발광체인지 의문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새 당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명 바꾸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려면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의 자체 후보를 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해서 이기고 서울시장까지 당선됐어요. 국민의힘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내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브랜드예요. 이미 안철수 대표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 브랜드입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에서 이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한 36세 젊은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들이 여론도 있고 그 덕에 새바람이 일어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신규 당원이 무려 작년에 10배가 들어와서 23,000명이 들어왔답니다. 그중에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책임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권리가 좀 세죠. 이 사람들만 17,000명이고 그 신규 당원 중에서 37%는 2030이래요. 2030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2030 세대는 민주당이 오르냐 그르냐를 얘기했지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던 세대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당명을 바꾸러 간다.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6월 3주차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2%로 가장 높아요. 민주당이 29%로 오차 범위에서 낮았어요. 국민의당은 어디냐? 국민의당은 4%입니다. 자, 32%로 1등을 하고 있는 정당의 이름을 바꾸라. 그거는 제가 국민의당이 당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2%나 있고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정당이 인기가 높은데 거기를 어떻게 바꾸라고 합니까? 이거 도저히 여러모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합당이 되든 뭐하든 이게 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예요. 절차. 진짜는 본질을 합칠 거냐 안 합칠 거냐 문제인데 이런 거에 매달려서 당명을 바꾸라 뭐가 지분이 어떻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걸 보면은 역시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내가 반사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발광체가 되려는 생각이 아직은 들 보인다 이 얘기죠. 정권 교체를 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보여야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발광체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인용한 여론조사에서요, 이준석 대표의 직무 수행을 잘할 것 같으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 69%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9%밖에 안 돼요. 정권의 세대 교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떠냐? 응답자의 90%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6%입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가 MZ 2030 시대의 목소리를 내서 그놈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 아닙니까? 이런 발광체를 상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출마도 안 할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원만한 협상하고 잘해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발광체가 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 앞에서 반사체 노선에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지금 일각에서 뭐 여러 군데서 이준석 대표를 아무리 저도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당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들보다 한 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69%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러면 부정적으로는 19% 입장만 계속 대변해서 그거 주장하는 게 그거 맞습니까? 그런 주장은 지금 안 먹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비판하는 거죠. 저도 이준석 대표 당신은 당신과의 싸움이고 많은 경선 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현상대로 가고 당신은 당신대로 반짝하다가 사라질지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여론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론을 19%밖에 안 되는 사람들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정당 아닙니까? 공룡같이 크기만 하고 둔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걸 디지털 정당으로 바꿔갖고 구성원 간에 실시간으로 맞은 카톡처럼 의사소통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MZ세대를 국민의힘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정치 주역으로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 밖에서 몸품을 풀고 있으면서 곧 참전할 걸로 채비 중인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도 당 밖에 있는데 이분은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제발 최재형 원장도 반사체 역할을 하지 말고 곧장 정치를 시작하려면 발광체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